남은 거는 교차 검증하고 데이터 처리, 아까 이상한 것들. 그래서 제가 제로 처리하는 것만 일단 좀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 해보고, 그 다음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말고 다른 모델 몇 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뭐랄까요, 너무 기초는 아니지만 그것도 어렵긴 하지만 기능이 너무 좀 제한되어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복잡한 모델도 막 풀고 싶고 한데 그렇게 쓰기엔 약간 한계가 있어서 가장 이런 테이블 데이터의 현재 최강자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써보고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일단 그런 데이터에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맨 밑에 녹색 이거 보니까 아직 세션 살아있고요. 여러분들 다 색깔 살아있습니까? 네. 그러면 교차 검증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갑자기 확 튀어나왔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트레이닝 세트하고 테스트 세트가 나눠서 했죠. 트레이닝으로 얘한테 학습을 하라고 시켰고 테스트로 이제 해보고 테스트 정답과 우리가 예측한 값하고 비교해서 애큐러시도 재보고 컴퓨터 매트릭스로 만들어보고 했습니다. 맞죠? 문제는 이렇게 하면 끝난 건가요? 어떻게 나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나눴더니 결과가 정말 잘 나왔는데 또 어떻게 나눴더니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걸 우리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모델을 정확하게 검증을 할 때는 교차 검증을 합니다. 무식하게는 트레이닝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많이 해보는 거죠. 8대2로 이렇게도 나눠보고 또 저렇게도 나눠보고 막 나눠봐서 이 모델이 진짜 당뇨병을 흡수할 수 있고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모델인지를 체크하는데 그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런 교차 검증을 많이 씁니다. K-폴드라고 해서 K의 의미는 이제 몇 번 중첩됐냐, 그러니까 결국 몇 번 나눴냐의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첫 번째 방법만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체 중에 80%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에러도 이렇게 해보는 거죠. 또 다른 에러도 해보고 그 방법을 전체 5개를 나눠서 그 5개 중에 4개로 트레이닝을 하고 1개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하는 셋을 다양하게 이제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차 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걱정이 되죠. 저거 어떻게 5개를 어떻게 다 나눠가지고 넘파이로 한다고 하면 다 20%씩 잘라가지고 맞죠? 이렇게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이킨런에서는 그것도 알아서 해준다. 너무 좋죠. 우리 모델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81%보다 나는 더 높게 나왔다 하는 분 계신가요 혹시? 해보셨나요? 0.82, 82%.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우리 그 정확도를. 자, 그래서 교차 검증 수행하는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 모델도 살아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했던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 모델 학습도 돼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요 교차 검증을 수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잠깐 명령 보면 사이킨런의 모델 셀렉션 파트 쪽에 있고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라고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교차 검증의 이제 이름이 되겠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학습할 모델을 넣고요. 왜냐면 얘는 만약에 이렇게 나누면 5번 학습하는 거. 얘를 독립적으로 다 학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학습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학습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우리가 정의를 하겠죠.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솔버는 립 리니어를 쓰고 시식값은 대충 한 2.0을 집어넣은 다음에 뭐 맥스 이터레이션은 300 정도로 해봐야겠다라고 어떤 내가 모델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전체 얘가 5개로 나눌 전체 입력값, 전체 출력값에 결과를 뭘로 이끌어낼 것이냐, 뭐 애큐러시로 할 수도 있고 F1 스코어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끝에 CV 값은 몇 개로 나눌 것인가. 5개로 나누면 4개가 트레이닝, 하나가 테스트가 되는 거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쫙 붙여서 수행을 하면 됩니다. 5개로 나눠서 애큐러시 기준으로 이제 스코어링을 매겨서 이제 얘가 하게 돼요. 실행하면 열심히 이제 끝났습니다. 이 모델이 작고 또 데이터도 작기 때문에 금방금방 합니다.
그럼 그냥 스코어를 한번 볼까요? 스코어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자르는지에 따라서 약간씩 정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76%가 나올 때도 있고 75%가 나올 때도 있고 75%가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값이 좀 다른가요? 모델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랜덤성 어떻게 자르는지가 약간 랜덤하기 때문에 76%가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데이터의 어떤 성질이 80%를 넘게는 뭔가 부족한 모델이나 아니면 데이터가 뭔가가 80%를 넘게는 좀 힘든 이런 80이 나왔다고 해서 80 넘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낮게 나온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통 평균을 냅니다. 우리가 만든 스코어를 뒤에 이게 넘파이 어레이 형태거든요. 넘파이에서는 평균을 바로 지원해 주죠. 넘파이의 민 하면 평균 76.8%가 교차 검증을 통해 나온 현재 제가 구한 모델의 최종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차 검증도 수행해 봤고요. 여기다가 여러분 F1으로 바꿔보고 이런 걸로 바꿔서 한번 또 결과 우리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 다른 걸로도 한번 해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다음에 이상 데이터 처리. 제가 이상 데이터라고 하는 이유가 보통은 결측값 처리인데 이 데이터는 결측값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0 데이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만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러니까 어제 배웠던 뭐가 있었냐면 리플레스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고요. 리플레스는 어떤 값을 뭘로 대체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상한 값을 대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NaN 값 기억나죠? 넘파이의 NaN 값을 처리하는 것 중에 드랍 나라고 해서 열이나 행을 아예 지워버리는 게 있었고 fill 나라고 해서 다른 걸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0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컬럼의 0 데이터 개수 반환은 아까 코드를 했는데 그 코드가 위에서 잘 찾아지시는 분들은 갖다 컨트롤 CV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일단 df 컬럼즈가 있고요. 요것들을 포문으로 피처를 하나하나 불러올 거예요. 아까 했던 겁니다. 피처들을 이제 df 컬럼즈에 불러온 다음에 제로 값을 반환하겠죠. 제로 값은 df의 안에 df 컬럼즈 아니 컬럼즈가 아니고 피처죠. 피처 df의 피처 a가 0인 거 이런 애들이 0인 값을 맞죠? 걔를 다 찾아서 썸을 하면 0인 값이 이제 튀어나오겠죠? 요거를 아까 제가 뭐 넘제로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프린트 시켜 보겠습니다. 프린트 뭘 프린트 하냐면 첫 번째는 피처를 프린트 하고요. 그리고 옆에 num0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0인 데이터가 쭉 반환이 됐습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똑같이 했죠. 아까. 네, 그래서 임신 횟수 값이 0인 사람은 111명이고요. 글루코즈는 5, 그리고 35 이런 식으로 0인 데이터니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굳이 이렇게 꼭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런 방식으로 연습하는 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저는 0을 난 값으로 바꾸는 걸 먼저 해볼게요. 리플레스라는 값을 우리가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난 값을 일단은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num파이를 먼저 임포트 하고요. 네, 아이고 뭐다 생겼냐? num파이 네, num파이를 하게 되고 일단은 먼저 글루코즈 열에 왜냐면 지금 df의 모든 0값을 nan으로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런 것도 다 0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웃컴도 다 0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0을 난 값으로 바꿀 때 필요한 거는 뭐 글루코즈나
요런 데이터 0을 바꾸고 싶은 거지 나머지 괜찮은 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일단은 글루코즈 열의 0 데이터를 NP 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DF에 글루코즈 열 선택하세요. 이게 이게 자동 완성을 해줄 때가 있고 안 해줄 때가 해가지고 네 이렇게 글루코즈 열에 이 데이터 그러면 글루코즈 열만 지금 뽑아낸 상태예요. 좀 약간 상상을 해봅시다. DF 안에 대괄호 안에 글루코즈 데이터만 쫙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를 리플레스 그 데이터만 가지고 내가 변경을 할 거예요. 어떤 데이터죠? 뭘 변경할 거죠? 우리가 바꾸고 싶은 데이터 이름 뭐예요? 100이에요? 1000이에요? 만이에요? 0. 네. 0 데이터를 뭘로 바꾼다고요? np난. 네. np.난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냥 결과만 쭉 나오는 거고 실제로 DF에 적용하려면 inplace true를 넣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글루코즈 데이터의 제로가 np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짜자잔 이렇게 바뀌게 돼요. 아 혹시 이게 인터넷 문제로 이 세션이 갑자기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새로 고침 F5키 한번 딱 눌러주면 다시 연결될 때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글루코즈 했는데 글루코즈랑 똑같이 여러분 다른 거 직접 해주세요. 블러드 프레셔, 스킨 시크니스, 인슐린, BMI 요 데이터에 대해서 네, 0 대신에 np난으로 바꿔주세요. np난은 여기에 대문자도 괜찮고 소문자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왜 문제 있어요? 왜? 아 글자 이상을 쳐줘요? 어떻게?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네. 자, 그래서 글루코즈 이렇게 했고요. 다른 것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보지 마시고. 글루코즈 말고 블러드 프레셔로. 그러면 다른 곳에 컴퓨터를 켜고 옮겨야겠다. 자, 이렇게 저는 블러드 프레셔로 이렇게 바꿔서 해놨고요. 또 블러드 프레셔 대신에 스킨 시크니스. 스킨 시크니스도 바꿔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오디오가 꽤 오랫동안 비어 있었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4개 다 입력 끝냈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컨트롤 CV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요즘 유튜브 보면 코딩하는 거 자기 코딩하는 거 막 보여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막 타이핑 막 하면 멋있지만 저는 오타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네. 자, 실행하면 저는 오타 안 났는지 예, 에러는 안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글루코즈랑 블러드 프레셔, 스킨 시크니스, 인슐린, BMI 네. 목이 이제 많이 회복돼서 마이크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할게요. 잘 들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값을 이제 제로 데이터 대신에 이제 np난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결과 확인, 0 데이터가 바뀌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 했던 거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요거. 컨트롤 CV에서 얘 똑같이 한번 실행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로 데이터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네. 요거 똑같이 해보세요. 예. 네. 저는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제로를 그냥 유지하기로 한 아웃컴하고 프레그넌스 2개 빼고 나머지는 일단은 제로 데이터는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제로 대신에 np난으로 바꿨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없어진. 그러니까 네. 결측지처럼 아예 그냥 빈 데이터처럼 바꿔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다음에 대신에 그러면 np난으로는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거는 아까 했다시피 df 자체에 is null 한 다음에 그걸 sum 하면 돼요. 알겠죠? df에 is null
하고 sum 해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아까 제로 데이터가 이제 NP 난 데이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전부 다 0이었던 is null 데이터의 대신에 이렇게 NaN 값으로 대체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걸 한번 해봤고요. NP 난으로 바꾼 이유는 결측지를 처리하는 여러 판다스 내에 펑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자 이렇게 해본 거고요. 제로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값으로 이제 나는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제일 뭐랄까요? 확실한 방법은 결측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 결측지가 있는 건 다 없애버리는 방법. 이게 확실한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NP난 데이터를 이용해서 행인의 열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랍나 명령어인데요. 드랍나 명령에 액시스 0을 하게 되면 결측지가 있는 모든 샘플, 행으로 지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워보죠. 자, 지금 df는 np난으로 애들이 다 바뀌어져 있는 건데 거기에 드랍 나를 이제 해서 지울 거다. 뭘 할 거냐면 액시스 0으로 결측값이 있는 샘플은 내가 다 지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다른 걸로 조정해 볼까요? df는 갖다 놔두고 df0라고 한번 우리가 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얘는 결측지가 있는 행을 다 제거해 버린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f0의 쉐입을 한번 볼까요? 지운 다음에 얼마나 많이 지워졌는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샘플이 392개가 됐죠. 오리지널 데이터는 뭐였는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오리지널 쉐이프는 768개였고 그 중에 결측지가 있는 걸 다 지워버렸더니 반 정도 확 그냥 날려버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할 거니까 결측지 샘플을 제거한 다음에 아웃컴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df0 샘플을 제거하네죠. df0가 거기에 아웃컴에 밸류 카운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다 제거가 됐다고 하면 학습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혹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래서 밸류 카운트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내보면 그래도 당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의 비율 자체는 아주 심하게 깨지지는 않았구나. 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서 이 결과만 가지고 일단 학습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나중에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데이터만 예를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복습을 하죠. 만약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쓰고 싶으면 df0 데이터를 아웃컴 빼서 x로 만들고 아웃컴만 가지고 y로 만들고 처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xy 만든 거 가지고 테스트 트레인 스플릿 가지고 분리한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한데 결측값이 있는 피처를 다 없애버리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BMI 같은 거 이런 거 다 없애버리자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하는데 엑시스를 1로만 바꾸면 되겠죠. 얘를 복사해서 엑시스를 1로 하는데 그거는 제가 df1이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샘플 개수는 그대로인데 우리 이번에 열을 없앴으니까 뭔가 열을 없애고 남은 게 지금 4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럼 남은 게 뭔지 한번 봅시다. df1의 컬럼즈. 컬럼즈 이렇게 남았어요. pregnancies,랑 DBH 패드릴 펑션하고 age 3개. 이 3개만으로 당뇨병 예측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아마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df1하고 df0는 이제 이렇게 했고,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볼까요? fill나는 뭐냐면 결측지를 대체할 때 쓰는 거죠. 다른 값으로. 근데 어떤 값으로 대체하면 좋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택의 영역이고 연구의 영역이에요.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가장 무난한 방법은 그냥 평균 값으로 그냥 다 확 채워버리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죠.
일단은 결측치 값을 나머지 값, 그러니까 나머지라고 하는 건 결측치가 아닌 다른 애들의 평균으로 다 채워 넣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글루코즈열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글루코즈 값들만 싹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DF의 글루코즈. 이렇게 하면 자동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활용하셔도 좋아요. 여기 기능이 있는데 제가 안 써가지고 여러분들 안 쓰신 것 같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해서 글루코즈 불러냈습니다. 그러면 DF의 글루코즈만 다 불러냈죠. 거기에 뭘 하냐면 민을 하면 돼요. 평균값만 딱 빼는 거예요. 여기 NP 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는 제로 값을 포함해서 평균을 만드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NP 나는 걔를 빼고 이제 평균을 만들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한번 하죠. 변수를 뭘로 할까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충 하겠습니다. G에 그냥 민이라고 이름 제가 붙일게요. 네. 글루코즈 민이라고 다 붙이면 제일 좋겠지만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지정해서 중간값을 그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됐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글루코즈 대체 다른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B민, 네, 너무 대충 지었다. 블러드 프레셔하고 S민, 그다음에 I민, 그다음에 B가 또 있네요. 이거는 M민 할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각각의 평균값을 제가 구할 건데 첫 번째는 글루코즈의 평균값이었고 두 번째는 DF의 블러드 프레셔. 자동 완성이 안 뜨네요. 이건 또 블러드 프레셔. 블러드 프레셔의 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거 복사해서 두 번째는 스킨 시크니스. 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인슐린. 네. 그리고 마지막은 BMI. 네. 이렇게 해서 평균 값들을 다 일단 구해 보겠습니다. 더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비효율적이지만 좀 하나하나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결측값을 평균값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글루코즈의 평균값, 블러드 프레셔의 평균값, 스킨 시크니스 평균값, 인슐린의 평균값하고 BMI의 평균값까지 이렇게 계산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리플레스로 대체해도 됩니다. 리플레스의 NP난을 요 평균값으로 대체하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필날을 그냥 써도 됩니다. 자, 글루코즈의 결측값을 평균값으로 대체하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DF의 DF가 아니죠. DF 하면 전체가 다 바뀌어요. DF의 필라면 DF의 모든 결측값이 다 하니까 그 중에서 글루코즈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글루코즈의 결측값을 필라 해서 어떤 값이냐면 아까 그 글루코즈의 평균값은 이름이 뭐였죠? 무슨 민? G민. 네, 바꾸고 그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결과만 보여주기 때문에 in place는 true. 이렇게 하면 결측값이 우리가 선택한 평균값 G민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자, 나머지도 하실 수 있겠죠? 네. 글루코즈 대신에 블러드 프레셔, 스킨 시크니스, 인슐린, BMI.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를 빡빡빡빡 복사를 해놓고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저는 하나하나 제 마이크를 안 드니까 갑자기 속도가 엄청 빨라졌죠. 근데 이건 어차피 그냥 단순한 작업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평균 값을 블러드 프레셔는 B민이었고요. 스킨 시크니스는 S민, 인슐린은 I민, 그리고 BMI는 M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결측치를 각각 그 피처에 있는 나머지 값의 평균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걸로 다 대체를 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제 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제로 데이터만 일단 바꾼 거죠. 제로 데이터가 좀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큰 효과는 없는 게, 예를 들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제로 값이 너무 많긴 했어요. 그 다 제로 값이 그냥 평균으로 다 바뀌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할 거지만 여러분들 아주 실습하실 때 과감하게 인슐린 같은 거는 확 없애버린다든지, 그거는 빼버리고 일단 나머지로 학습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에큐러시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인슐린 없애는 거는 드랍 이용해서 열 없앤 다음에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도 우리가 트라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실행하면 끝내서 결국 NP-nul이 다 없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df에 is null 한 다음에 그걸 다 썸해줘서 NP-nul 데이터가 다 없어졌냐 하고 학습을 보면 네, 다시 없어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로 0에서 바꾼 NP-nul을 어떤 적절한 평균 값으로 다 대체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어있는 값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상상하기 쉬운 거는 평균으로 상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쪽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값들, 다른 피처의 값들을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해서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한다든지, 특히 그쪽 데이터를 잘 알고 있는 필드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어떤 일들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이 지금 0이 있어서 NP-nul로 바꾼 다음에 평균으로 바꿨는데, 글루코즈 값이 이 정도면 보통 인슐린 값이 이 정도다라는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로 사용하든지 이런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안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DF 자료가 바뀌었죠. 아까는 제로가 많이 있던 자료에서 평균 값으로 다 바꾼 자료를 지금 바꾼 거잖아요.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XY 나누기 기억나나요? 드랍으로 X만 뽑아내고, 그 다음에 아웃컴만 뽑아내서 Y 만들고,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이용해서 20% 정도 자른 다음에 모델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해서 fit 해서 트레이닝 한번 과소 적합 확인하고, 그다음 테스트 정확도 해서 컴퓨터 매트리스까지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교차 검증으로 한꺼번에 몇 번씩 해가지고 에큐러시 확인하는 것도 되고. 네. 요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하게 될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바꾼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바꿀 때는 비슷했습니다. 77%, 78% 비슷했어요. 큰 효과가 없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 코드 본 게 85% 넘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웃라이어까지 처리를 한 경우인데, 그런 건 어떻게 할까요? 부등식 써가지고 뭐뭐보다 이상인 값들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적절하게 어떤 값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값은 그냥 그 안에 있는 어떤 값 중에 하나로 그냥 통일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런 데이터가 많이 없다고 하면 그 샘플을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모델에서 옵션을 많이 바꾸거나, 아니면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좀 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 5번째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실습 마지막 6번째 실습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